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합니다. 종부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20%를 추가적으로 더 과세합니다. 그리고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만 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6월 1일 전에 만약에 증여했다. 그러면요, 종부세 부담이 해소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많이 경감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2주택자인 경우에 1주택을 자녀한테 증여했다면요, 나중에 종부세에 대해서 80%까지 종부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감면하고 장기 보유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또 종부세뿐만 아니고요, 상속세에도 절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증여 효과와 세액공제 효과는 대단히 뛰어납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인 경우에요. 60세에서 65세 미만은 20%를 빼주고요.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를 공제해 줍니다. 장기 보유 세액공제는요. 5년에서 10년 미만은 20%,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를 빼주는데 두 개 다 합쳐가지고 90%까지 빼주진 않고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80%까지 빼주다 보니까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4천만 원을 빼주거든요. 자, 그렇다면 증여로 인한 종부세 감소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의 공시가격 30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는 60억에 대해서 6억 원의 기본 공제만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54억 원에 대해서 무려 5%의 종부세율을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1억 7,840만 원이고요. 여기에 20% 농특세 포함하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종부세는 2억 1,408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30억 원이죠. 거기에 11억 원을 빼주죠. 그러다 보니까 과세 표준에 대해서 19억 원에 대해서 1.6%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2,260만 원 나오고요. 80% 공제를 받는다면 20%만 적용하겠죠. 거기에 농투세 포함해봤자 543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증여로 인해서 매년 2억 8,66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절세할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택이 많은 사람이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아서 종부세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2억 원을 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분납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1억 원을 내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다시 또 1억 원을 내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가 없겠죠. 여기서 종부세 분납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결국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지경에 몰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연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은 종부세는 한꺼번에 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종부세 분납을 해야 됩니다. 종부세 분납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가 농투세는 제외입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절반인 250만 원을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 50%를 납부할 수 있고요. 나머지 50%는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한데 이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부세 분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가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일 때는요, 분납을 신청한다면 일단은 25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6개월 뒤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농투세도 비율별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5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2분의 1을 분납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2,500만 원을 납부하고요. 6개월 뒤에 2,500만 원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부세를 분납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 매년 종부세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증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올해 안에 하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여를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내년도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공시 가격을요, 내년도에는 2020년도 기준으로 회계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종부세율 인하가 되거나 아니면 종부세율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세부당 상한을 인하하거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유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바로 증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을 증여하지 않고 양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 근래는 양도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요. 양도를 한다면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중과 유예의 한시적 적용을 받지만 그래도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에는 최고 49.5%까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양도 후에 세금 내고 나서 남는 현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상속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도는 솔루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폭탄하고 매년 떨어지는 종부세 폭탄을 피하려면요, 반드시 주택 증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여하면 좋을까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은요, 주택 공시가격으로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요, 시세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으로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최저가 감정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증여 방법으로는요, 부담부 증여를 하지 말고 바로 단순 증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보증금으로 납세 대책, 그러니까 증여세하고 증여 취득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수중인이요. 그리고 채무는 증여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속세도 절세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증여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증자를 분산하면 되겠습니다. 아들이나 딸한테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이나 딸의 가족 등한테 증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와 손자녀들한테 나누어서 증여한다면 효과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증여 방법으로는요, 바로 지금 증여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증여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올해 안에 증여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년도에는요, 2월 가세가 10년으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를 시가 반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빨리 증여하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증여해야만 여러 가지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도 절세할 수 있고요. 나중에 양도세도 절세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속세도 절세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올해 안에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증여 선택이 늦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름이 살되지 않는다. 결국 어떻습니까? 살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어봤자 돈만 잃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전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드시 절세 전략을 세우고 컨설팅을 통해서 절세 전략과 그 다음에 실행까지 한꺼번에 원스톱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